한국과 피를 나눈 혈맹인 콜롬비아에선 한국이 유행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전 콜롬비아 국민이 한국에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1980년 현대종합상사가 최초로 콜롬비아에 진출한 이래 1990년대 후반부터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현지 사무소 개설. 2011년 이후 콜롬비아의 치안 상황이 개선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진출도 크게 증가. 한 콜롬비아 교역 구조는 우리나라가 공산품 차량 부품, 전자기기 을 수출하고 원자재 석탄, 원유, 커피, 구리 합금을 수입해오는 전형적인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콜롬비아 주요 수입 품목은 원유, 석탄, 금, 커피, 화훼, 과일 등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의약품, 전자기기 등. 가까우면서도 멀리 있는 남미의 작은 국가 콜롬비아에서 한국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미의 국가가 왜 한국에 몰두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능형 교통체계, 콜롬비아 교통체증 해결한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메데인시 내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주요 간선축 2개 구간과 연결로에 국내 기술로 제작된 차량 검지기 159개, 도로 전광판 15개 등을 설치,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성 차량 정체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다. 6개 기관의 신호방범 버스 정보 등 교통정보를 한 곳에 모은 통합교통정보센터도 구축된다. 연까지 2년 동안 진행되고 사업비 130억 원은 국토부가 무상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250만 명 메데인 시민이 첨단 교통정보 서비스를 활용해 정체와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자존심. 대한민국. 외국인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통 있는 행사인 보고타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은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빈국으로 초청받은 국가의 문화를 한 번에 소개하는 자리로 이번 대한민국이 선정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알 수 있는데요.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 도서관의 관장인 엘리케 곤잘레스 비자는 한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문화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는 콜롬비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세계를 휩쓰는 한국 문화의 저력을 알고 싶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직후 열린 보고타 국제도서전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이 폭주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려 통제 인원이 통제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는 한편 예약표를 끊어야 할 만큼 사람이 몰려 기존 준비한 수량이 일찌감치 동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한국 도서 역시 콜롬비아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황리의 행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어로 된 서적을 한국어로 읽는 콜롬비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 행사 관계자들이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 대해 콜롬비아인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었죠.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기를 끌고 사랑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콜롬비아는 한국에 대해 수상할 정도로 진심인 국가인데요. 한국과 관련된 것들은 상류층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발매한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콜롬비아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인물이라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아차를 콜롬비아에서 타고 다니는 것은 한국에서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것과 동급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한국이라는 타이틀만 붙으면 놀라울 정도로 비싼 값에 팔려 물건 구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코로나가 기승일 무렵 한국산 KF94 마스크는 엄청난 인기를 끌어 다른 마스크에 비해 5에서 10배 이상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정도라고 하죠. 다른 국가와 달리 콜롬비아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콜롬비아 지배계층이 주도한 유행이라고 합니다. 과거 6.25 전쟁 당시 한국에게 지원군을 보낸 콜롬비아는 한국과 혈맹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깊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쟁에 참화해서 아무것도 없던 한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본 콜롬비아 지배층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는지 콜롬비아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후안 산토스 콜롬비아 전 대통령은 그런 한국의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콜롬비아가 남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 한국을 따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앞장서서 한국 따라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본인조차 친한파로 스스로 칭할 정도였죠. 과거 후안 산토스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한국이 과거와 같은 위기에 처한다면 콜롬비아는 언제든지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며 파격 선언을 했는데요. 의례적인 발언이 오가는 외교 석상에서 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콜롬비아는 한국 따라잡기에 진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의 후임자인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 역시 한국을 방문해 한국이 보여준 우위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혈맹인 한국에 대해 의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대는 물론이고 경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한국 물건을 수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콜롬비아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2 생산하는 경공격기 FA-50을 훈련기로 선정했습니다. 40년 넘게 운용하던 훈련기인 A-37B의 대체기를 찾던 콜롬비아는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에서 만든 M346을 주요 후보로 두고 이탈리아와 협상을 하던 중 돌연 후보 기체를 바꾸었는데요. 콜롬비아 정부는 물론이고 공군에서 한국의 FA-50을 쓰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합니다. 20mm 기관포를 달았고 공대지 미사일과 폭탄을 실을 수 있는 FA-50은 동 기체 성능으로는 탁월한 제공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기존에 진행되던 거래도 뒤엎을 정도로 콜롬비아는 한국 무기를 진심으로 원한 것이죠. 한국은 FA-50 외에도 함대함 미사일인 혜성을 수출하기도 했으며 해군에서 퇴역한 안양함과 익산함을 콜롬비아에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콜롬비아가 한국에게 지원군을 보내준 것에 대한 은혜라고는 하지만 콜롬비아에서 강력하게 한국 무기를 원했다고 해서 성사된 공여라고 하죠. 이외에도 콜롬비아는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교육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기존 콜롬비아 육사 생도들은 가라데 교사를 일본에서 초청해 가라데를 기본 소양 교육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감화된 산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가라데 대신 한국의 태권도를 육사 생도에게 보급하면서 한국 태권도 교관이 콜롬비아 육사 생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코로나 시기 한국에서 콜롬비아로 태권도 교관을 파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한국은 콜롬비아 유튜브 채널에 태권도 품새와 동작을 자세히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었죠. 콜롬비아 육사 생도들만 볼 수 있었던 태권도 영상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한국 문화와 태권도에 관심을 가진 콜롬비아 일반인들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한국 태권도 붐이 콜롬비아에서 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콜롬비아 정부는 한국 특전사 부대를 초청. 한국의 발전된 군사 기술을 수입하고자 콜롬비아 정부는 특별 프로그램을 계획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콜롬비아 군에서는 태극기를 개양하며 한국군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 운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 육군의 훈련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하죠. 이처럼 콜롬비아는 군사협력 외에도 한국과 정치경제적 협력을 이어가며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은 디지털 정부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선진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지난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이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1위를 거두며 효율적이면서 빠른 행정 처리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는데요. 콜롬비아도 한국의 디지털 행정을 배우고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프라 설치는 물론이고 기술 도입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죠. FTA도 체결하면서 한국과 콜롬비아는 경제 교류도 빈번한데요. 휴대폰과 자동차 부품, 승용차를 도입한 콜롬비아에서는 한국산 제품을 이용해 자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발전하는 등 제조업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청정에너지 교류에도 콜롬비아는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남미에서 선두주자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 모델에 주목했죠. 특히 수소 경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콜롬비아는 수소 생산 및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 기업과의 양해각서 MOU 체결을 통해 기술 도입을 약속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과거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지닌 콜롬비아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린 이들 콜롬비아인들은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한국과 발맞춰 행동하는 등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한국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 따라잡기 운동이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기원하며 남미 지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